안녕하세요, 시타예요. 오늘의 주제, 나는 디즈니의 어떤 주인공과 가장 비슷할까에 대한 이야기고요. 디즈니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으로서 한번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복채로 눌러주시고 가시는 구독이랑 좋아요, 남겨주시는 댓글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그러면 1번, 여러분이 닮은 디즈니 주인공. 자, 우리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카드가 그냥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캐릭터가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말을 하면서 하나하나 좀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카드 밑줄에 뽑은 카드는 여러분의 표면의식, 외부적인 상황을 뽑은 카드이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카드는 여러분의 내면의식을 뽑은 카드인데, 우선 여러분의 외부 자아를 좀 보자면 여러분의 표면의식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사교적인 거 좋아하고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는 거, 워낙에 좀 자신감이 넘치는 듯한 모습들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그곳을 향해서 확실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느낌도 분명히 있고, 남들은 여러분을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자신감 넘친다, 당당하다, 주변 사람들이랑 잘 지낸다, 사람이 밝고 쾌활하고 명랑하면서 힘이 넘치는 모습이 있다, 안주하기 싫어하고 어떤 현재의 상황에 안정적으로 고여있는 것보다는 항상 좀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의 외부적인 모습이 여러분의 내부에서는 내가 아직 약간 좀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느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이루고자 하는 것도 많고 이루고 싶어 하는 것도 많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취미도 많고 목표도 많고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많고 굉장히 삶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대신에,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단순히 그것들이 정말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약간 내 마음에 어떤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좀 뭔가를 이뤄내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절대로 나쁜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그것을 좀 완전하게 이루는 거, 자신이 완전해지는 거,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기 리더십의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은 좀 앞에서 사람들을 끌고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앞장서서 사람들을 인솔하고 통솔하고, 여기에서도 Birthing a New Age 카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교적인데 내면이 불안한,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여러분들은 겨울왕국의 안나가 지금 가장 먼저 저한테는 떠오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굉장히 금방 친해지고 잘 어울리지만 내면에 있는 불안함이 있어요. 근데 엘사와 다르게 안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 내면에 있는 불안함,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언니가 자신과 오래 같이 지내지 못했던 그 시절에 있었던 불안함을 굉장히 긍정적인 자세로 극복을 해 나가려고 하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던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을 약간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랑 굉장히 닮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나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 결국에는 아렌델 왕국의 여왕이 되었던 안나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이 굉장히 흡사하다, 비슷하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겨울왕국 안 보신 분들은 한번 1편, 2편 같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2편에서 저는 물론 엘사가 제 최애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엘사는 백마를 탄 초인 같은 존재라면 안나는 난세에 태어난 영웅이다 라고 제가 좀 줄곧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 딱 여러분이 그런 난세에 태어난 영웅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카드에서는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실 완전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이미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고,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그것을 좀 헤쳐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남자분이 이 카드를 보고 계신다면은 저는 지금 라이온킹의 심바가 떠오르기도 해요. 리더십이 있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푼바나 티몬이나 이런 친구들이랑 워낙에 잘 지내는 모습, 하지만 어렸을 적에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트라우마, 삼촌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는 개인의 트라우마를 겉으로는 친구들이랑 굉장히 잘 지내면서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적극적인 자세가 오히려 내부에 있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래서 라이온킹의 심바, 그리고 겨울왕국의 안나가 여러분이랑 굉장히 비슷한 면을 보여주는 캐릭터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나도 그렇고 심바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주변에 영적인 존재가 항상 존재해요. 그쵸? 여러분의 소령, 소신, 우주, 아스트랄, 여러분의 상위 자아 등등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심바는 라피키, 안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언니인 엘사가 가까이에서 이런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약간 영적인 것들에 가깝게 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좀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여기에 있는 이 폭로의 카드, 약간 불안한 카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을 들킬까봐 굉장히 좀 조마조마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라이온킹의 심바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평생 감추면서 살아갔죠. 사실은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인생에서 뭔가 차마 말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비밀, 이런 것들을 항상 좀 조마조마하게 감추고 살아가는 면들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네요.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항상 자신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서 그곳으로 직진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내면에 있는 불안함이 약간 감춰져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여러분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여러분이 완전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존재이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임하는 태도는 여러분에게 더욱더 여러분의 리더십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지게 해주는 좋은 자세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쭉 나아가시기만 한다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불안함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막 어떻게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체험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여러분이 천천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있는 굉장히 좀 멜랑콜리하게 그 저변에 깔려있는 살짝의 무기력함이나 우울함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그 새로운 시대, 여러분이 창조해 나갈 여러분만의 시대, 여러분이 만들어낼 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여러분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가신다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닮은 캐릭터는 겨울왕국의 안나, 그리고 라이온킹의 심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번 카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재밌는데? 재밌네요. 그러면 2번 카드
자, 우리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 제가 윗줄에 뽑은 카드는 여러분의 어떤 표면의식, 외부적인 상황,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느껴지는 감성을 뽑은 거고, 밑에 있는 카드는 여러분의 내면의식을 뽑은 카드인데, 자, 우리 이번 카드 제가 보자마자 떠오르는 캐릭터가 딱 2개가 있네요. 2명이 있는데, 우선 여러분의 외부적인 상황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한테 퀸 오브 코인, 저스티스 카드, 그리고 포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은 가지기를 약간 좀 부유하게 풍족하게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그다지 좀 즐기는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즐기는 느낌은 아니다. 그리고 약간 삶에 대해서 시니컬한 태도를 보여주는 면들이 사실 조금 있어요. 세상을 약간 좀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밝고 아름답게 보기보다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비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비판하듯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 자체가 이러한 본인의 외부적인 상황, 사실 물질적으로 큰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본인에게 어떤 무기력함, 우울함이 찾아와 있는 것 같은, 약간 지쳐있는 듯한 이 모습,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사실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가 좀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내부 상황을 보면은 사실 좀 싸우고 있고 갇혀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들, 여기에서도 인피니트 파서빌리티라고 이야기가 들어왔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 카드를 보자마자 데스티니, 운명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약간은 우울한 현실을 약간 비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처음으로 떠오른 캐릭터는 디즈니의 뮬란이고요. 두 번째로 떠오른 캐릭터는 모아나의 모아나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뮬란이랑 모아나가 떠오르는데, 뮬란과 모아나 둘 다 집이 사실은 좀 잘 사는 집이죠. 모아나 같은 경우에는 부족장의 딸이고, 뮬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집이 굉장히 잘 살았는데 본인이 이 집에 그다지 만족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억지로 결혼을 시키려고 하고,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이나 해서 좋은 결혼 해가지고 남자 보필이나 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러한 말들을 뮬란은 굉장히 싫어했죠.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우울감을 좀 느꼈다. 모아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영화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메시지를 보면은 모아나 굉장히 밝고 쾌활하고 명랑한 아이 같지만, 사실 그 섬을 떠나기 전에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였죠. 뭐 하나 부족한 거 없는 부족의 생활을 버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왜 바다로 나가고 싶어하고, 이 섬에서 그냥 부족의 이것을 받아들여서 섬에서 사는 것을 강렬하게 거부하고 바깥으로 뛰쳐나간 존재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약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내면에서는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하고, 현재 이 풍족한 생활이 나에게는 전혀 풍족하게 느껴지지가 않고, 내가 뭔가 해내고 내가 직접 쟁취해야 되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본인이 본인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재산이나 이런 거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행복하게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여러분의 내면에 존재한 무한한 가능성을 바깥으로 표출을 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이런 것들을 직접 내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게 그 경험이 좀 힘든 거라고 하더라도, 역경 같은 일들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몸소 체험해서 여러분이 직접 많은 사람들 중에 약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내면의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뮬란도 모아나도 항상 고독을 느꼈고, 뮬란은 본인의 집을 떠나서 전장으로, 모아나는 본인의 섬을 떠나서 바다로 나아가는 선택을 했죠. 그야말로 삶에서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창조자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캐릭터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이 좀 외부에 있는 사람들, 타인을 보거나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나의 현실 이런 것들을 볼 때 살짝 좀 시니컬하게 느껴지는 시선이 있어요. 밝고 쾌활하기보다는 굉장히 어딘가 차분한 느낌이 있는데 딱 그 뮬란의 리플렉션이라는 노래가 떠오를 정도로 슬프게 흐르는 듯한 선율이 느껴지는 게 바로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행동하기 전에 그 결심을 하기 거기까지가 어려울 뿐이지 사실 여러분은 한번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면은 그리고 한 발 딱 내딛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추진력은 진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구들, 형제자매 아무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사람들의 앞에 서서 뛰쳐나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꽂히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내가 뭔가를 이뤄봐야겠다 라는 목표 설정이 생기기만 한다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무기력함, 시니컬함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180도로 삶의 태도가 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외부적인 표면적인 모습은 굉장히 정적이고 앉아있는 모습이지만 사실 여러분 내부는 움직이고 싶어하고 달리고 싶어하고 누군가와 싸워서 쟁취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그득그득한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봤을 때는 뭐 부족함도 없고 괜찮은데 너는 뭐가 그렇게 삶에 불만이야 라는 말을 좀 여러분의 속도 모르고 누군가가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겉으로 굉장히 시니컬하고 무기력해져 있는 상황일 수는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찾아낼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무한한 잠재의식을 결국에는 찾아낼 것이고 그것을 발현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문을 열고 뛰쳐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계기만 생긴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찾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길의 방향을 적극적인 태도로 바꿔서 누구보다 빠르게 사람들 앞에 서서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랑 닮은 캐릭터는 뮬란의 뮬란, 모아나의 모아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들은 본인들의 삶을 직접 본인이 길을 닦아 나가는 사람들이다. 내 삶을 본인이 창조해서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걸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지 찾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추진력과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카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자,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3번 카드도 제가 보자마자 딱 떠오르는 캐릭터가 한 명이 있는데 우선 제가 윗줄에 뽑은 카드는 여러분들의 외부적인 상황, 표면적인 의식,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밑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내면 의식을 제가 뽑은 카드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느끼기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게 가장 캐치프레이즈처럼 떠오르는 문구이기도 해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 상처를 받은 순간 그 상처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좋은 일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여러분의 외부적인 상황을 보자면 여러분이 받는 시련이나 고통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험한 말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못살게 굴거나 하는 그런 외부적인 고통들이 사실 여러분한테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그것들이 뭐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은 좀 기분이 나쁘네 하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굉장히 슬기롭게 현명하게 뭐 걔한테도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 하면서 너무나 그것을
상대방을 이해하는 형식으로 포용해주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겉으로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쟤는 그렇게 해서 상처를 안 받나? 주변에서 쟤한테 되게 아픈 말 하는 사람 많은데 악플을 단다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시기 질투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분명히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거기에 그렇게 상처받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다고 해요. 상처를 받은 면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상처를 금방 정화해요. 금방 정화해서 이것을 여러분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게 뭐 나한테 어떠한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이것을 나를 자책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한테 와락하고 나쁜 말을 하면은 왜 저런 말을 하지? 내가 나의 행동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내가 뭔가 고쳐야 될 점이 있나 하고 약간 학구적으로 나를 좀 탐구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보자마자 생각이 든 디즈니 캐릭터는 미녀와 야수의 벨이 바로 떠오르는데, 여러분들한테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와라락 하고 달려드는 이 야수를 여러분이 웃으면서 아하 그러면 안 돼 착하지 하고서 우쭈쭈쭈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내면의 힘이 강인한 분들이고, 이 강인함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이미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안다는 거는 여러분이 기존에 어렸을 때 그리고 유아기 시절에 등등등 상처를 좀 많이 받았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슬기롭게 현명하게 이 상처를 편안하게 정화할 수 있는지 이미 방법을, 노하우를 좀 터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해요. 항상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표면적으로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남들에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외모적으로도 좀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여기에서도 고난이나 시련이 좀 강력하게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크게 여러분들은 사고가 터지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고, 질병이랑 좀 다르게 여러분은 좀 스케일이 커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은 너무나 평화롭게 해결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것들을 좀 기쁘게 나의 자산으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미녀와 야수의 벨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은, 그 아버지 대신에 본인이 야수에게 대신 잡혀간 상황인데, 거기에서 벨이 슬퍼하는 시간, 상처받아서 속상해하는 시간은 정말 짧아요. 정말 짧고, 야수에게 상처받아서 도망치는 에피소드가 한 번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벨의 행동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에서 계속 빠져나갈 공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야수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버리죠. 야수가 벨한테 커다란 도서관을 선물을 하고, 책을 좋아하는 벨한테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책들을 전부 다 선물을 해주고, 야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달려드는 공격성이 있는 상대방이 아니라 그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 내면에 가지고 있는 상처까지 들여다보면서 그것까지 포용하면서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포용력과 수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벨이 결국에는 가지게 되는 게, 오히려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별명과 아빠랑 살면서 하마터면 게스톤 같은 좀 이상한 놈한테 걸려들 뻔했지만 오히려 본인에게 온 기회를 잘 살려서 왕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성에서 살게 되는, 풍요를 본인의 손으로 거머쥔 케이스가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책을 보면서 모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갈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모험에 대한 갈망, 내가 지금 있는 곳보다 새로운 곳을 찾아서 좀 떠나가고자 하는 갈망, 새로운 것을 얻고자 하는 갈망, 경험하고자 하는 갈망이 대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랑 굉장히 닮은 캐릭터로 미녀와 야수의 벨이 떠오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벨이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저는 침착함이라고 보거든요. 어느 누구도 야수한테 그렇게 할 수 없었을 텐데, 물론 처음에는 야수 보고 놀래고 야수한테 큰 소리도 치고 내보내달라고 막 반항을 했지만,
상황을 둘러보고 사실 진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현명함을 가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처의 경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벨이 있었던 곳이 동굴은 아니지만 벨은 자신의 집에 사실 만족하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쵸? 약간 개수통이 자기 찾아오면 진절머리 내면서 그 뒤뜰로 막 뛰쳐나가가지고 나는 떠나고 싶어 약간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벨이 가장 원하던 상황이 위기를 통해서 찾아와서 벨이 그것을 현명하게 손에 거머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요를 본인 손으로 직접 불러들여서 그게 내가 원하던 형식의 풍요가 아닌 것 같았지만 사실 그 겉에 있는 것들을 잘 닦아보니 내가 원하던 풍요가 맞았네 하고 현명하게 그것을 손에 쥘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3번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좀 스케일이 커요. 시련도 크게 오고 여러분한테 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크게 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굉장히 평화롭게 슬기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공격해오는 사람들마저도 여러분은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진 모습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상처를 안 받는 거는 아니지만 이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은 상처를 상처로 그냥 트라우마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터득한 사람들이다. 얼른 정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를 나의 재산으로 바꿀 수 있을지 상처를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풍요, 내가 만약에 풍요롭고 싶다면 그 풍요를 끌어들이는 대신에 풍요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는 마치 위기처럼 찾아오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닦아보면은 결국에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진짜 속뜻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는 카드가 3번 카드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가장 닮은 캐릭터는 미녀와 야수의 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번 카드는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그러면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자, 우리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4번 카드 보시면은 제가 윗줄에 뽑은 여기 있는 세 가지 카드는 여러분의 표면의식, 또 외부에서 보는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외부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뽑은 카드이고, 밑에 있는 카드 3장은 여러분의 내면의 의식,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 이런 것들을 뽑은 카드인데, 자 보시면은 일단 여러분들은 좀 앞선 카드들이랑 많이 달라요. 성향이 많이 다르고, 왜냐하면은 앞선 카드들은 좀 이렇게 재기발랄한 디즈니 프린세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 느낌이었는데 여러분은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좀 완성형 인간이라는 느낌이 확 오거든요. 여러분의 표면적인 모습부터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한테 나이트 오브 코인, 그 다음에 포 오브 컵스, 그 다음에 교황의 카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은 남들을 좀 굽어 살피는 모습이 있어요. 조언도 잘해주고 상담도 잘해주고 굉장히 차분한 데다가 어디에서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와도 그것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귀가 끌리지 않는 모습이 있거든요. 굉장히 현명하기도 하고 신중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내면을 좀 살펴봐도 내면에 커다란 뭔가 이렇게 역경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내면 자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 느긋하고 막 조마조마한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떠오르는 캐릭터는 디즈니의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오로라,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렇게 굉장히 고전적인 프린세스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사실 백설공주, 신데렐라, 오로라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약간 편견을 가지고 있죠. 남자 없이는 못 살 것 같다, 왕자를 기다린다,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걔네들은 왕자를 기다린 적이 없어요. 왕자를 기다린 적이 없고 그냥 자신의 삶을 잘 살고 있었더니 왕자가 출연한 케이스들이거든요. 신데렐라, 오로라, 백설공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뭔가 강력하게 투쟁하거나 내 삶이 너무 싫어하고 뭐 뛰쳐나간다거나 이러한 태도들이 아니라 내 삶을 어느 정도 즐기면서 이제는 좀 살 수 있으신 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오로라나 신데렐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언을 해준다기보다는 그 주변에 굉장히 철부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 전혀 좀 흔들리지 않는 모습, 자신의 가치관이 뚜렷한 모습, 걔네들이 나를 아무리 쥐고 흔들어도 그다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이랑 굉장히 닮아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굉장히 릴렉싱해서 좀 바라보는 태도가 있거든요. 이 시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유롭고 남들이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어느 정도 통달한 듯한 모습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삶을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삶을 사는 게 그다지 힘들지 않네? 이만하면 살만하네? 하는 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게 된 모습이 보여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연애, 사랑 이런 것들을 우습게 볼 그런 주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자아의 표현, 나의 목표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설정을 해서 거기를 달려나가는 사람들도 아주 멋있으신 분들이지만, 연애나 사랑이나 이런 타인과의 교류, 타인과의 조화, 하모니 이런 것들을 아주 아름답게 화합할 수 있으신 여러분의 능력도 굉장히 저는 귀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가 밉지 않고 누군가를 항상 사랑할 줄 아는 모습,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상처를 입혔어도 그걸로 인해서 뭐 인간이 싫어진다거나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나는 다시는 연애 안 할 거야 라거나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지 하고 여러분에게 준 상처와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잘 분리를 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태도들이 여러분한테 오로라, 백설공주, 신데렐라를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신데렐라 같은 경우에도 엄마, 새언니들이 굉장히 많이 못살게 굴었고, 백설공주도 죽을 뻔했죠. 자신의 새엄마로 인해서 죽을 뻔했고, 죽을 뻔한 고비, 누군가가 너무 싫어질 뻔한 어떠한 고비, 위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그게 내 삶의 가치관, 남을 사랑하는 거, 인간들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마음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이 마음씨가 굉장히 좀 고귀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삶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야 라는 이야기가 들어오기도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삶에서 죽을 뻔한 고비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삶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다 라는 굉장히 부드러운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오히려 여러분을 더 여유 있게, 남들이 봤을 때 여러분을 더 현자처럼 보이게 해주는 면이 있다. 남들이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한테 고민 상담하고 싶고 여러분한테 좀 조언을 얻고 싶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렇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면에 여러분의 3 오브 컵스 카드가 가운데에 딱 나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몹쓸 말을 하거나 뭐 삶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해도 여러분이 어딘가에 혐오를 갖는다거나 누군가가 너무 싫어진다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고귀한, 아주 좀 선량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트 오브 완즈, 나이트 오브 코인. 나이트 오브 코인 카드가 2번이나 떴는데 처녀 자리의 카드이기도 하고, 꼼꼼하고 성실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급박하게 가지고 나간다기보다는 항상 그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서 여러분이 성장해야 될 그 타이밍에 알맞게 레벨을 척척척 올려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끝에는 I am the goddess, 여러분 자체가 신이 되는 이야기,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것에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되는 이야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잃지 마시고, 나는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타적으로 보는 이 시선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신중하고 상담도 잘해주고 조언도 잘해주는, 조금 남들보다 현자 같은 시선을 가진, 세상의 이 혼란스러운 것에서 약간 벗어나서 그 위에서 약간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그래도 좀 사랑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인데, 여러분의 내면에는 굉장히 강단 있고 단단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을 믿고 사랑스러운 것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씨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의 이러한 부드러운 면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여유롭게 하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들을 여러분의 편으로 끌어올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랑 닮은 캐릭터는 클래식한 고전 디즈니 캐릭터인 신데렐라, 백설공주, 오로라처럼 굉장히 선한 마음씨,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진 캐릭터들과 아주 잘 어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번 카드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을까요? 앞으로 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또 보고 싶은 주제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한번 잘 녹여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세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빠이.